13장의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물리적 성분의 정의, 그러니까 249페이지에 있는 물리적 성분의 정의 파트가 좀 길게 이렇게 또 자세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과감히 혼자 공부해보는 것으로 남겨두고 넘어가려고요. 왜냐면은 별로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 물리적 성분이라는 거는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기저 자체의 크기가 G1, G2, G3 하는 이 기저의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 기저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그 크기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정규화 하는 것처럼 그걸 전부 일률적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1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직교잡혀서 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이 정규화되게 크기를 1인 크기로 만들어줘야 예를 들어서 속도 같은 경우, 이것도 벡터잖아요. 그래서 일반 좌표에서 속도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 그냥 기저를 쓰면은 혼란한데 차원이 안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크기도 다 다르고, 또 그래서 각도가 또 그러니까 길이만 어떤 그 좌표인 게 아니라 이제 각도도 좌표가 되고, 또 그걸로 해서 기저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차원도 맞추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물리적인 이런 속도라든지 계산들을 용이하게 해주는 과정을 다루는 그런 파트인데요. 그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나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과감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미분적분,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고 백미 꽂히고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리만 텐서의 재료를 마련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준비운동의 막바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가보면요, 261페이지 14장에 제일 좀 나오는 게 스칼라의 미분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일단 스칼라, 영차 텐서인 스칼라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1차 텐서인 벡터를 미분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미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짝 보여주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던 대로 하면 되죠. 다만 이제 일반 좌표계라는 요점만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1차 텐서인 벡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거랑 달라진다.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그냥 카테시안을 쓸 때에는 어떤 이제 미분을 한다. x로 어떤 벡터장을 미분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요거와 관련된 성분들의 변화만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 i에 e, i 라운드, 만약에 x다 이러면은 이제 요것만, 요 성분들 각각 x, y, z, a에 해당되는 성분만 해서 그대로 그냥 기저 붙여주면 되는 이러한 형식이었죠. 까다로울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일반 좌표계에서는 좀 골 때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U로 한번 바꿔보면 사이 원으로 한번 해봤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U, I, G, I 이 의미는 이거잖아요. 이게 휘어진 좌표계가 있을 때, 곰좌표가 있을 때 여기에서 U벡터가 하나 이렇게 딱 그어졌다면은 이게 사이 원이 요거다 그러면은 요거를 미소 변동을 딱 줬을 때 이 U벡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건데,
문제는 골 때리는 게 골을 때립니다. 지금 얘를 미분할 때는 보면은요, x가 변할 때 같이 변화하는 그건 요거뿐이 없고, 얘는 x가 아무리 뭐 미소 변동을 해도 항상 일정하잖아요. x 기적은 y쪽 기적은 z쪽 기적은 무조건 그냥 다 똑같아요. 한 방향이고 크기도 1이고. 근데 얘는 보면은 얘를 미분하자 치면은 얘 미소 변동, 얘 이쪽에 미소 변동을 줬을 때 성분들도 당연히 이게 변동이 오지만 기저도 바뀌잖아요. 기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접선 벡터가 이랬다면은 좀 지난 데서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난 거지겠죠. 뭐 보면은 미세하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얘도 미분거리가 되고 얘도 미분거리가 된다는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카테시안과 다르게 발생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운을 띄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쩔 거냐? 차례대로 이거 미분한 거에 요거 놔두고 더하기 요거 놔두고 요거 미분한 거 하는 거 그냥 그 형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복잡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스토리를 이대로 따라가지 말고 제 나름의 순서대로 한번 요런 스토리를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스칼라의 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스칼라 함수를 파이라고 한다면은 요 뒤에 그림에 보듯이 x라는 어떤 지점, 요 x라는 지점, 그 이게 이제 위치 벡터죠. x라는 지점에서 그 사이 i만큼 변동을 줬을 때, 이제 그 3차원에서 이제 세 개 좌표계를 모두 대표해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복잡하면 그냥 1이라고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요게 요만큼 이동했다. dx만큼 변동이 생겼다. 그렇게 변동이 생기면서 나오는 또 그 자리에서의 스칼라 값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곳의 둘의 차, 이제 요거죠. 요걸로 빼주는 거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주는 요 차가 극한값 가졌을 때 이제 라운드 파이인 것이고, 뭐 분모는 라운드 파이. 설명이 이렇게 좀 거시기 하네요. 더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그 좌표 미분인 것이고, 요것이 요렇게 쓴다. 그러니까 여기 쉼표를 찍고 j1을 여기 점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래서 요런 미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미 스칼라장을 좌표로 미분하면 그 차수가 0에서 1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0차 텐서인 스칼라를 미분을 해주면은 이게 3개가 나오거든요. 결과값이 띵띵띵 3개가 나오죠. 왜? i가 1, 2, 3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 3개 값이 한 점에 부여됐다. 뭐다? 벡터다. 1차 텐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좌표로 미분하면은 차수가 하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가 3개니까. 그 스칼라 값도 3차 오전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이게 우리가 미분 연산자에서 했던 그레디언트도 똑같은 거죠. 그레디언트도 스칼라장을 이제 x, y, z 쪽에 각각 편미분해가지고 이제 얻는 값들, 그 세 가지니까 그것도 벡터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델파이 하면은 이제 벡터장으로 한 단계 승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자세히 느껴보겠습니다. 14.1 예제고요. 스칼라장. 요 말은 뭡니까? 요 말도 좌표 ijk 1, 2, 3을 그 사이 1, 2, 3을 그냥 이렇게 대표해서 쓴 거잖아요. 그 사이 1, 2, 3 모두 다 이 파이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이 1이나 2나 3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파이 값도 달라진다. 그것에 대한 함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써놨네요. 그래서 이게 그 사이 1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그 사이 2의 더하기 그 사이 3라는 이런 스칼라장이다. 그림 그려지나요? 그림. 네, 이렇게 구분좌표계에서 어떤 지점을 딱 찍으면은 그 지점에 요 좌표값 그 사이 1, 2, 3가 있겠죠. 예, 여기에 그 사이 1, 그 사이 2, 그 사이 3일 텐데 거기에 이제 1 값의 제곱 또 2 값은 코사인 값 3 값은 그대로 된 요걸 합한 그 지점에 스칼라 값이 띵 하고 나오는 이런 어느 지점마다 다 나오는 이게 스칼라장이고 그 스칼라 함수는 이제 이거다. 헷갈리면 머릿속으로는 카테시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 함수인데 이것이 x제곱 더하기 코사인 y 더하기 z 요걸로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좌표에 대한 미분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좌표에 대한 미분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 i로 좌표로 요 회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x, y, z죠. 각각 이것의 파이 함수를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해줘라. 그러면은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프리 인덱스 하나만 딱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번 i는 1일 때 이렇게 해서 풀어요. i는 1일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요걸 풀면 됩니다. 라운드. 그러면은 이거를 사이 원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얘네는 뭐다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0이겠죠. 서로 독립이니까. 그러면 요것만 그 사이 1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i는 2일 때 이거는 라운드 그 사이 2 라운드 파이가 되는 거니까 첫째 항 날라가고 둘째 항 마이너스 사인 그 사이 2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항 날라가고 3번 i는 3일 때는 3자도 이상하게 써지네. 3 라운드 파이. 오늘은 좀 특별히 글씨를 더 못 쓰는 날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답은 좀 지저분하지만 요게 답이에요. 3개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지점에서의 파이 값 하나에 하나, 둘, 3개의 미분값이 나왔으니까 이거 벡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3개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게 차수 하나가 올라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스칼라에 대해서 0차 트랜스퍼 했으니까 1차 트랜스퍼에 대한 미분을 해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저는 좀 방향을 틀어서 먼저 뭘 하고 싶냐면 기저를 미분하는 거. 이 기저를 좌표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위치가 변하면 일반 좌표계에서는 기저라는 놈이 기저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 우리가 몇 년, 6, 7년 전일까요? 그럴 때쯤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요걸로 한번 좌표 그 기저를 미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기저는 제가 색깔을 좀 이거 할 때는 또 빨간 파랑을 반대로 좀 써서 헷갈리시겠지만은 그냥 알아들어 보신다면은 어떤 지점에서의 그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는 자연 기저 GI 원래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그거고 또 어떤 지점에서의 그 평면의 수직인 그 평면이라 하면은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루는 평면의 법수한 벡터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 해당되는 게 역기저였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보통 벡터라고 사용되는 거는 자연 기저를 이용한 벡터들을 우리가 속도를 계산하든 뭐를 계산하든 다 사용했었고 요 역기저는 좀 중요도가 주인공은 아니다. 얘는 조연급. 그래서 어떤 조연이냐?
예. 이 자연 기저에 해당되는 놈들을 먹고 어떤 결과가 와서 뱉는, 마치 함수와 같이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고 느끼고 다루는 이제 주로 주인공은 요 자연 기저, 요 놈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놈들이 이렇게 위치가 변하면서 다 요 변하니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는 어떤 그 사이 원축이든 그 사이 투축이든 쓰리축이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미소 변동을 해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그 사이 하나의 이제 좌표, 그 사이 뭐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위치가 변하면서 기저들이 다 쭉쭉 변화를 하죠. 여기 지금 여기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사방 온 공간에 다 이 해당되는 기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 원과 관련된, 말하자면 G1 요 자연 기저는 쭉 다 이제 있을 텐데, 그놈들을 한 주에 쭉 모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두두두두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어느 한 지점마다의 순간 변화율도 있겠죠. 그 순간 변화율을 따져보면 다소 수학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과감하게 하나의 그 특정 값으로 안 하고 일반화된 값으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요걸 미분을 한다 치면은,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좀 약간 계산이 복잡한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세히 이따가 하겠지만, 그러면 큰 스토리로 보면은 GI라는 어떤 기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3일 수도 있는데, GI라는 놈을 어떤 좌표로 미분했다. J라는 것도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이것도 역시 3x3, 그러니까 9개의 순서상이 있겠죠. 그런 어떤 미분값들 중에 특정한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나오는 값들은 한 것 값, 복잡한 값의 GK, 다른 기저,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잘 따져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IJ는 프리 인덱스고요, 얘는 더미 인덱스예요. 그리고 K도 지금 여기 보면 더미 인덱스니까, IJ 값은 아까 말한 9가지의 그 순서상으로 조합이 이루어날 거고, IJ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더하기니까 뭐 순서상에 상관없이 각각 시그마로서 이제 세 개의 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하튼 이 지저분한 요 앞쪽 계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퉁 쳐서 이렇게 한번 표기해보자. 이게 감마인가요? 네. 뭐라고, 이 문자 감마 같은데. 하여튼 그거에 아래는 프리인덱스 IJ 써주고 위에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요거랑 맞춰서 더미 인덱스, 이 형태로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표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떤 한 특정한 기저를 어떤 특정한 좌표로 미분을 하면 크리스토펠 심볼과, 이걸 크리스토펠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기저에 KK 돼 있으니까 이 더미인데서 3개가 이루어낸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런 뭐 예를 들어서 G1이라는 놈을 어떤 특정한 좌표, 그 사이 2로 한다고 쳐보면, 그 사이 2라는 좌표로 이 편민분한 값은 요게 이제 각각 달라지는 이 벡터이기 때문에 얘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좌표를 미분을 해주면은 새로운 세 가지의 XYZ축으로의 세 가지, XYZ가 아니죠. 그 사이 1, 2, 3에 해당되는 미분값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을 세 개를 합성한 새로운 벡터의 형태로서 결과물이 나온다. 예. 그래서 그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토펠 심벌이라고 한다. 예. 결국은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좌표가 변함에 따라서 기저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순간 변화율을 미분을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세 개의 항이 더해진 값이 나오는데 그 기저 앞쪽에 있는 이 개수에 해당되는 그 성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성분에 해당되는 것이 크리스토펠 심벌이다. 그렇다면 얘는 크리스토펠 심볼은 이게 이 굽어진 정도, 분포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는 그런 값이라는 거죠. 미분 계수 같은 거죠. 아주 단순한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에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만 안다고 해서 이 모양을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의 함수값만이 아니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까지 안다면 이 곡선이 어느 정도 휘어지고 있구나를 더 이제 이 모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미분값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각 지점에서 이제 기울기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값들에 해당되는 게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구분 모양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 값 같은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할 거라는 거고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좀 더 지적을 하고 가자면, 이 G1이라는 얘는 지금처럼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다는 이제 그 사이 원이라고 치고, 그 사이 원 값이 변함에 따라서의 이제 이 기저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도, 즉 그 사이 2 방향으로도 미소 변동을 줘보면은 이 기저들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의 그 미분 값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또 3D니까 색깔 달리 해볼까요? 3D니까 요 위쪽으로도 미소 변동을 줘보면 또 G1들이 또 다른 변화율을 보일 수 있겠죠. 또 그 방향으로의 구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요는 요 정도고요. 요거 이후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1을 그 사이 2로 미분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게 사이 1이고 이게 그 사이 2라고 치면은 이 그 사이 1과 관련된 접선 벡터 요게 그 사이 2로 미소 변동을 줬을 때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이제 다뤄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라운드 보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아까 그 쉼표로 하는 표기로 해보자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1을 2로 좌표로 미분했어요. 요런 K 표기를 해도 됩니다. 이 쉼표로 이제 구분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G1이라는 것은 뭐였죠? 접선 벡터 1로 라운드 X 1로 X J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보면은 라운드 X1의 라운드에 이걸 넣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2네요. 2였죠. 이름이 변하기로 했죠. X, J, E, J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예. 근데 요걸로만 해서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거는 얘도 다시 그 일반 좌표계로 좀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요. 제가 일반 좌표계에서 뭐였습니까? 예. 이 놈이 일반 좌표계에서 EJ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반 좌표계를 우리가 그 직교 좌표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이것도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이 자리에 넣어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정 결과가 나옵니다. 식이 아주 지저분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얘 대신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1, 2 얘네들은 1, 2 여기서 온 거잖아요. 여기서 온 인덱스고 나머지 M이랑 K는 더미 인덱스니까 이제 각각 더해주면 돼요.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얘를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할 때는 그냥 하나의 용어로 그냥 때려 넣으면 되죠. 어떻게? 깨나 하고 아래에는 1을 2로 변미분 했어요 라고 표기를 하고 위에는 얘의 덤 인덱스만 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기존 GK는 이렇게 되는 이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로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심볼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요 단순하게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풀어 써주면 1, 2, 1 G1 더하기 1, 2, 2 G2 더하기 1, 2, 3 G3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 G1이라는 놈을 이 지점에서 사이2 방향으로 미소 변동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율로 변했냐? 그랬더니 어떤 비율로 변했냐면은 그 미분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G1만큼은 요만큼 되는 벡터죠. 또 G2 방향으로는 요 정도 되는 벡터, G3 방향으로는 이 정도 되는 벡터의 합성된 어떤 벡터만큼 변화가 왔네요 라는 이제 이게 미분값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길을 가다가 띡 하고 이런 걸 만났어요. 어느 물리학책에서 수학책에서 크리스토퍼 심볼 1, 2, 3 이렇게 써 있는 걸 만났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기적 1을 그 사이 2로 편미분을 한 거구나, 미분을 한 건데 그때 항이 3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항, 즉 G3와 관련된 변화율 요 파트의 미분 계속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요 정도의 크기로 요 변동을 줘보면 G3 방향으로는 요 정도 크기로 변화율이 생기는구나,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쉬운지 어려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요걸 일단 중점적으로 우리가 딱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했던 설명인데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보면은 1, 2, 3라는 걸 봤을 때에는 이런 모양이었고, 요거가 K 더미 인덱스니까 1, 2, 3에서 3개의 항이 나올 건데, 이 점계식 속에서 요 세 번째 항이 미분계수이다. 이걸 말로 풀면은 프리스톤 벤실만 1, 2, 3이라는 거는 기저인 G1을 좌표 사이2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3개의 항 중에서 G3의 계수인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익히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간의 구분 정도, 기울기죠 말하자면.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크리스토펠 심벌이라는 IJK 이렇게 써지는 크리스토펠 심벌을 가지고 따라닥닥닥닥 해서, 이건 텐서가 아닙니다. 텐서를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이 텐서는 아주 장점이 많죠. 공간의 구분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만든 정도이고, 두 번째는 텐서이니까 좌표계가 변해도 그 폼을 유지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텐서이고요. 얘는 아쉽지만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텐서는 아니어서 써먹을 수가 없었다. 그걸 깨닫는데 7년이나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